안녕하십니까. 이종의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그 눈을 올 때 각 연령대별로 느끼는 감정들이 다 틀리죠. 보통 20대, 30대까지도 눈을 보면 아 눈이 오네, 눈이 첫눈이네 뭐 이렇게 되게 굉장히 좋아하시죠. 뭐 나이 저 드신 분들도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들도 많겠지만 저는 어저께 눈 예보 왔을 때 사실 걱정이 굉장히 많이 됐었습니다. 아침에 중요한 일찍부터 약속이 있었는데 얼면 어떡할까? 그러면 그 시간을 맞출 수 있을까? 새벽에 가야 되지 않을까? 온갖 고민을 하다 잠이 들었는데 다행히 눈이 안 왔습니다. 근데 또 사무실에 출근하고 보니까 눈이 펑펑 오는 거 많이 오고 있더라고요. 이런 눈을 우리가 흔히 요쯤에 오면 이제 밭농사 잘 된다 해서 서설이라고 얘기하는 눈이라고 생각할 만큼 눈이 탐스럽게 오다 지금은 그쳤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을 보면 어떤 생각하시나요? 저처럼 어디 다니실 걱정하실 연배신가요? 아니면 마냥 좋으신가요? 하여튼 각기 느끼시는 감정은 다 틀릴 테니까. 자, 오늘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전세 매매 적체 하락의 신호탄인가?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중요한 아주 소중한 부동산 가이드라인을 알려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 대표님은 눈 보면 어떠세요? 어제 눈 많이 온다 했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래서 저도 뭐 걱정이 많이 돼요. 저번에 보니까 막 눈 많이 왔을 때 5시간 걸리셨대요. 못 해가지고 이 언덕을 못 올라가니까 막 차 버리고 가고 그런 일이 곽 대표님 차는 사륜구동 아니에요? 아, 그래서 저는 이제 가긴 가는데 딴 다 앞에 밀려 차들이 있으니까 못 갔죠. 예, 예. 다행히 오늘 눈은 안 왔는데 눈은 참 이쁘게 오더라고요 아까. 조금 왔죠, 조금. 예, 맞습니다. 자, 전세 매매 적체 하락의 신호탄인가 이런 주제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볼 건데요. 전세 매매 적체 된다는 벌써 뉴스가 있나요? 저 검색해 보니까 안 뜨던데요. 아, 뉴스로는 안 나오고 있는데 아, 예. 뉴스로는 뭐 연일 신고가 갱신한다고 그쵸, 그러고 그쵸. 집값 많이 뛴다고 하고 그런 얘기만 나오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전세 만기 돼서 내놓거나 네. 하는 경우에 전세도 잘 안 빠지고 매매도 작년 말 이후에 올해 들면서는 잘 거래가 안 되는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제 다들 이제 오른다고 얘기하고 있는 이 순간부터 다시 매매가가 하락하는 매물이 늘어나니까요. 그렇죠. 이런 신호탄이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의문점들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렇게 적체가 되는지 그다음에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런 적체 현상이 풀릴 수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전망해 보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세 매매 적체 하락의 신호탄인가라는 주제를 갖고 이야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작년 연말쯤에 이제 올해 2021년 시장 전망을 할 때 예. 그 어느 때보다도 그 2021년은 집값 상승할 거라고 거의 뭐 이구동성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하셨고 대부분 뭐 각종 조사 연구 기관들도 그렇게 예측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줄만 알고 있었는데 예. 뭐 서울이라든가 또 뭐 저 분당 뭐 수지 뭐 그동안 좀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일수록 오히려 전세 물건도 늘어나고 또 매매도 거래도 잘 안 되고 그런 현상이 올해 1월 초부터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아직 뭐 이 언론사들은 그거를 크게 눈치는 못 채고 있는 것 같은데 실상은 그렇습니다. 예, 그런 현상인데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거기 몇 가지 팁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가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사실 작년 7.10 대책을 통해서 우리 취득세 중과세가 시행이 됐는데 이 취득세가 뭐 조금 오른 게 아니고 뭐 거의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랐거든요.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2주택부터는 거의 9%, 3주택부터는 13.4%. 그 부가세까지 포함하신 거죠? 지방세까지 포함했을 때 그 정도 수준이니까 뭐 10억짜리 아파트 하나 사는데 다주택자가 산다면은 거의 뭐 다른 거 채권이라든가 부대 비용 포함하면은 뭐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이런 걸 포함하면은
거의 10억짜리 하나 사는데 한 1억 4천, 1억 5천만 원 들어가야 되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상 투자자의 시장 진입은 거의 차단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과 이후를 나눠보면은 예, 예. 지금 장은 거의 투자자가 진입 못하는 실수요 장이라고 판단해야 되거든요. 예, 예. 근데 실수요 장이라는 거는 투자자가 못 들어오니까 예, 예. 실수요라는 거는 집이 없던 사람이 집을 구입하거나 또는 일주택 집 한 채 가진 사람이 자기 집을 팔고 거래하는 그런 네. 형태가 실수요장이잖아요. 네. 통상 보면은 다주택자, 투자자들은 성수기가 아니라도 비수기에도 주택을 전세 끼고 구입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수요자들은 뭐 자기 전세 만기가 된다든가 해야 구입을 할 수 있지 시기가 않습니까? 적기가 됐을 때 그렇죠. 시기가 한정되는 거죠. 예, 예. 거래할 수 있는 시기가. 그럼 우리가 통상 성수기하고 비수기로 나누면은 이제 성수기에 거래가 확 늘어나고 예, 예. 비수기에는 거래가 확 줄어드는 그런 장으로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올해 1월 달이 비수기의 대표적인 비수기가 시작이 된 거예요. 예, 예. 또 날씨도 굉장히 추웠어요. 1월 달에. 예, 맞죠. 예, 눈도 많이 오고 그런 요인들이 있어서 지금 이제 이사철 성수기가 이제 구정 전후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예, 예. 이제 그 전까지는 거래가 많이 중단돼 있는 거예요. 음. 그 말하자면 그렇다고 해서 뭐 매물이 확 늘어나고 이런 건 아닌데 예, 예. 매물량도 적지만은 살 사람들이 현재는 못 움직이는 실수요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고요. 두 번째 요인을 살펴보면은 이제 작년 하반기, 작년 말에 막 집값 오른다는 이런 전망들이 많고 뭐 실제로 많이 오르기도 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자세히 보시면은 그동안 가격이 많이 올랐던 지역보다는 우리가 늘 말씀드렸지만은 뭐 외곽 지역에 뭐 일산이니 김포니 뭐 이런 뭐 의정부, 동두천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연말에 집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전세 뛰고 또 외곽 지역 집값이 매매가가 뛰고 이러다 보니까 실수요자들 주택 구입이 이제 작년 연말에 꽤 많이 일어났던 거예요.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상급지, 그동안 집값이 많이 올랐던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 해당 지역에서 물건을 살려면은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밖으로 밀려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살던 분들 기존에 전세 살던 분들이 무주택자가 주택 구입으로 돌아섰는데 예, 예. 하급지 중심으로 옮겨간 거예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급지에 전세 살던 사람들이 그 전세 만기가 돼서 하급지로 가면 예. 하급지에 이제 전세를 없애요. 예. 매매로 전환했으니까. 그쵸. 그럼 상급지에는 전세가 그대로 나올 거 아니에요, 또. 예, 예. 그러니까 그런 전세 물건이 1월 달에는 적체가 된 거예요. 늘어난 거예요. 또 동일한 지역에서 움직인다면은 아파트에 사시던 분들이 아파트는 도저히 이제 너무 올랐으니까 구해가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서울이다 그러면 서울에서 주변에 있는 다세대라든가 뭐 주거용 오피스텔이라든가 이런 쪽을 골라서 가다 보니까 다세대나 주거용 오피스텔은 이제 매매가가 오르는데 예, 예. 또 전세도 없어지고 하는데 아파트 전세는 누적되는 거예요. 또 전세를 이제 내놨는데 상당 기간 안 나가다 보면은 집주인 입장에서 불안해져요. 그러면 이거면 매매로도 내놔 봐야 되겠다. 이거 잘못하면은 이제 이 사람들 전세금 못 빼줄 수도 있겠구나 하는 예, 예. 두려움이 있으면은 그 전세 물건이 매물로도 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매물도 적체되는 현상이 일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과거에 보면은 2006년에서 2007년 넘어갈 때 예, 예. 막 그 외곽 지역으로 많이 빠져나갔어요. 그렇죠. 근데 그때는 취득세, 중과세 이런 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투자자들이 들어와서 메꿔줄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지금은 투자자 시장 진입이 원천 봉쇄되다 보니까 한겨울 비수기라든가 이럴 때 일시적으로 전세 매매 적체 현상이 벌어진 거죠. 큰 틀의 수급 불균형이라는 숲은 그대로인데 한시적으로 나무들이 이제 여러 가지 모습들을 띄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은 이제 기존의 투자자 시장과 실수요자 시장이 혼재된 어떤 주택 상승 시장이었다면 지금은 투자자는 빠진 그 취득세 중과세가 대표적인 거고 투자자가 빠진 실수요자가 이끄는 시장인데 그 실수요자는 이사 갈 시기에만 움직이는 이사철 성수기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그 적체가 되는 현상 1번하고 2번은 이제 계층 간 지역 간 이동으로 인한 한시적인 그 매물 적체는 일시적으로 일시적 상급지에서 하급지로 옮겨가면서 네. 하급지에는 전세도 없고 매매도 없고 굉장히 가격이 크게 뛰는데 예. 반면에 상급지는 전세가 물건이 또 나오는 거죠. 늘어나 버린 거죠. 매매도 늘어나고. 그 상급절 누군가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로테이션이 잘 원활히 수행이 안 되는 그렇죠. 로테이션이 되려면은 다시 이사철이 돼야 되는 로테이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 사례를 보면은 보통 우리가 구정이 시작되기 한 전주나 전전주 정도. 예. 요번에는 구정이 좀 늦더라고요. 2월 12일인가 13일 뭐 11일, 12일 그 정도인 것 같은데 한 이제 우리가 소환 뭐 대한 추위가 지나고 나면 예. 우리가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은 1월 뭐 20일 이후에는 서서히 거래가 일어날 거라고 봐요. 그게 이제 완연하게 느낌으로 올라면 그로부터 한 주 정도 더 지나야 되거든요. 아마 이런 거를 신문에 날 정도 되려면 구정 설날이 지나야 설 연휴가 지나야 아마 알려질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못 빼고 계시는 분들도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실수요장이라는 구도 이거는 이제 앞으로도 계속 한 5년여간은 지속될 거로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수급 불균형은 이미 깨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이 집을 구입해야 되시는 분들은 이게 이제 하락의 신호탄이니까 더 기다리면 되겠구나 하고 오판하실 것 같아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구입하실 분들은 이런 거에 흔들리지 마시고 구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지금 이제 민간 공급을 활성화시켜야 된다. 이런 쪽으로 물꼬를 터주면 좋은데 정부에서도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얘기는 하면서도 뭐 공공 재개발 재건축 뭐 앞에 공공이라고 공공이 주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서고 있거든요. 공공이 주도하면은 시장의 균형을 오히려 흐트러뜨리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사업이 진행되기 위해서는 어떤 균형점이 찾아져야 거기서 사업이 진행이 되는 건데 그렇죠. 오히려 제3자였던 공공이 참여함으로 인해서 사업을 지연시킨다거나 또는 괜히 땅값만 더 띄우는 결과를 나타낼 가능성 제가 볼 때는 거의 99.9%예요. 다음엔 99 공공재개발이나 공공재건축 이 주제 갖고 한번 좀 얘기해 그러시죠.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일시적으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걸 놓고 이제 기다려야 되겠다 하시는 생각보다는 지금이라도 주택을 무주택자가 주택을 구입하신다면 차라리 지금이 좋은 기회일 수 있거든요. 오히려 좀 매물이 적체돼 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시기라서 잠깐의 텀이지만 일단 적체돼 있는 현재 해봤자 1, 2주지만 그러니까요. 예. 1, 2주 크던데요. 예, 그렇죠. 예. 자,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혹시 그 거주하는 지역이나 본인의 경우가 뭐 전세나 또는 매매 물건이 안 나가 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다면 우리 곽창석 대표님 얘기 들으셨죠? 일시적인 현상이고요. 구정 전주나 한두 주 전 정도부터는 다시 움직이실 거라고 예측을 하시는데 매체에서 이제 등장하는 건 아마 구정 연휴 때나 연휴 지나고 나서 이야기가 등장할 것 같다라는 얘기까지 하셨고 아까 제가 정리는 해드렸죠. 그 지금은 실수요자 수급 불균형은 이미 시작이 된 지 오래됐고 거기에 현재는 투자자 시장과 그 실수요장이 항상 혼재된 시장 경제였는데 투자자는 들어가지 못하는 여러 가지 과도한 규제로 인해서 뭐 세제상 규제죠. 돈 규제가 제일 무서우니까 뭐 취득세 중과세가 가장 투자자가 들어가기 힘든 바로 그런 장벽 중에 하나고요. 실수요장이 되다 보니 그 실수요들은 전세 그 임대차 시장은 각 시기 옮겨야 될 시기가 있잖아요. 나가고 들고 그 시점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 시기가 지금은 비수기인 시기이기 때문에 일시적인 적체가 된다고 얘기하셨고요. 그다음에 지역 간, 계층 간 그 상급지로 이동 상급지에서 이제 하급지로 전세 시장 살다가
싼 조금 하급지로 이사 갔을 때 상급지에 매물이 나왔을 때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소진이 안 되는 이런 현상들 때문에 일시적 그 적체 현상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니까요. 너무 걱정 마시고요. 저희 프로그램 잘 보고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 후원이란 걸 처음 받다 보니 그 금액이 크든 작든 굉장히 비례해서 저의 어깨, 저의 의무, 저의 더 다짐을 하게 만드는 채찍질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에게 좋은 말씀 주신 분은 주식회사 도시원관 곽창석 대표님이셨습니다. 감사했습니다.